제가 그 뒷부분이 앞부분을 밀어주는 구조로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 또는 배도 마찬가지고 배도 뒷부분이 있어 동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앞으로 굉장히 추진 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프로펠러로 배를 만든다고 합시다. 옆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았다. 그럼 프로펠러 사이즈를 뒤에다 더 강력하게 회전 모터를 더 움직여주는 걸 타면 네, 그렇죠. 동일한 방식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나갑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대중소 형태로나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배치해서 물결의 간섭 현상이나 또는 공기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공기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해서 파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동안의 에너지가 큰 거죠. 그것을 회전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추력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제 방식에 해당. 다양한 사이즈의 프로펠러를 통해서 사실상 서로 다른 진폭, 공기가 됐든 물결이 됐든 이런 또 에너지의 진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에, 그 무선 전파를 결합하셔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따라서 서로 간섭 현상이 심하게 만들어지면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펠러 구조에서나 아니면 엔진도 사이즈를 따라서 대중소 형태로 엔진 연소로 분사하는 게 있잖아요. 불꽃 분사할 때 그것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회전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선풍기도 이렇게 출력해서 프로펠러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도 바람을 경랑이 일어나는 거죠. 방 안에서 이게 서로 바람끼리 부딪혀가 진폭이 틀리니까 세척 구조할 때도 세척기 할 때도 이렇게 프로펠러를 물결이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물결을 갖다가 이게 내뿜어 가지고 세척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내뿜는 내뿜는 통로 구조 자체를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간섭 현상을 인해서 강력한 물살이 이루어진다고 기포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제 방식이에요. 샤워기 헤드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헤드 부분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놨거나 비데 같은 경우에도 틀리게 이런 식으로 대중소 형태로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도록 사이즈를 틀리게 비데에서 물 나오는 부분을 하신다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물 나오게 하는 고압 세척기 부분을 갖다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물 나오는 부분을 하나의 지금 물 나오는 부분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트윈 구조로도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압 세척기다 했을 때 트윈 구조로 물을 나오게 하는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구조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구경을 크게 하고 양옆으로 사이즈 받쳐주는 식으로 가는 이렇게 그 노즐 자체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통로에서 여러 가지 다 물줄기 쏴주는 이렇게 다 출구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공냉식, 순냉식에도 제가 이런 구조를 그 프로펠러기를 서로 사이즈를 틀린 것을 배치를 해놓고 그러면 공기가 파동 방식으로 강력한 그 격곡바람처럼 또는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처럼 폭풍처럼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갖고 강력한 공냉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바람 빨아들이는 구조와 바람 내붓는 구조를 다 통로 여러 개의 통로로 해갖고 좁고 계곡바람처럼 좁게 통과를 대중소 형태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면 굉장히 바람 자체가 차가워진다고 빠르게 속도를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회전해 가지고 바람을 흩어주면 그것도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이런 프로펠러 금속 형태를 만들어도 되고 저는 과학적인 그 이론을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회전을 일으켜주고 물결에서 2인적으로 회전을 일으켜갖고 양시장 온도를 높게 프로펠러 많이 배치해서 그냥 금속 배터리면 좋겠죠. 차갑게 해준대 물결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열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나 공기를 차갑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회전 구조나 아니면 물결을 갖다 이렇게 뭐 저어주는 방식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용매 같은 거 흔들 때 이렇게 촉진하면 서로 섞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촉진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엔진 만약에 옆에다 엔진을 제 방식의 전후 좌우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십니다.
전후좌우로 연소실을 배치하고 분사 구조로서 전후좌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시다. 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했죠. 연소실을 몇 개 두시든지 할 수 있다고, 뭐 블레이드 없이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환풍기 같은 거 하잖아요. 빨아들이고 그것을 공기를 공급을 각 연소실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그것을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걸 통해서 필요한 만큼 연소실에 배치하고 산소의 양을 늘려주면 막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구조, 엔진 구조를 얘기하는. 뒷부분에 만약에 연소 방식이 옆부분에도 연소 방식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렇죠. 보다 강한 연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대중소 형태로 뒤에다 배치를 연소 방식을 해주면은 강하게 뒤에서 추력이 일어나고, 옆에 부분은 그렇죠. 보조적인 것이 되겠죠. 자동차 바퀴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잖아요. 뒷부분을 좀 넓게 양쪽으로 퍼지게 만들어주면 보다 강한 추력이 일어나거나, 또는 제 방식의 전기 출력, 서로 뭐 이렇게 변속기 없이 전기 양을 틀리게 공급을 해가지고 뒷바퀴 부분에 전기 양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라면, 전륜구동, 후륜구동 있잖아요. 뒷바퀴 회전수가 강하게 되면 그쪽보다 자동차가 추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서 뒷부분의 회전을, 프로펠러 방식인데 뒷부분의 회전 속도를 이런 직선 형태, 수직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수직 형태 뒷부분의 프로펠러를 좀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동력이 크겠죠. 또는 프로펠러 숫자를 좀 더 많이 하나의 회전축에 배치를 해주든가, 또는 대중소 형태로 배치를 해주면 강력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겠죠. 대신 불안정성은 약간 커지겠죠. 불안정성이 약간 커지기 때문에 대중소 형태를 만들 때 차이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대중소에서 약간 하나는 중간은 크고 위에는, 위아래는 작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이런 구조로 해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배치하면서 추력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은 제 방식이 다 해당한다. 뒷부분에 프로펠러하고 앞부분에 프로펠러가 있다.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그렇죠. 뒷부분에 프로펠러를 좀 더 큰 걸 만들어주면 뒤에서, 물론 기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연소 방식이 됐든 프로펠러 방식 뒷부분에서 강하게 해주면 앞으로 추진할 때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옆에다가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다 그러면 뒷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뒷바퀴가 되겠죠. 뒷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프로펠러를, 앞부분에 프로펠러, 뒷부분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뒷부분에 프로펠러 숫자를,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달리는 숫자를 많이 넣어주면, 그렇죠. 이쪽이 더 추력이 강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프로펠러 구조를 좀 큰 거를 만들어주고 전기 동력도 많이 넣어주면,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배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여주거나, 압축 공기도 그런 식으로 뒷부분을 좀 더 강하게 압축 공기를 좀 쏴준다든지, 회전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압축 공기를 회전식으로 하기 위해서 대중소의 구경을 통해서 압축 공기를 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회전 일으키게 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뒷부분을 뒷바퀴, 자동차의 뒷바퀴를 좀 넓게, 다소라도 조금만 넓게 해주면 강력한 줄, 거기다가 전기양을 좀 더 많이 공급해주면 그 회전수는 같아야 되겠죠. 자동차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회전수가 좀 틀리면 조금 좀 곤란할 것 같긴 해요. 같은 회전수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엇갈리니까. 그렇지만 동력을, 뒷부분의 타이어가 약간 좀 더 넓다면 동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없이도 그냥 좀 더 지면을 많이 접착을 해서 밀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죠.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추력이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장비나 각종 모든 군사용 움직이는 타이어로 움직이는 건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이 좀 더 추력이 강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모든 형태의 이런 그 뭐 드론이나 비행체, 비행 또 그저기 배 아니면은 뭡니까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 열차도 될 수 있겠죠. 열차도 만약에 프로펠러를 달린다면 뒷부분에 그렇죠. 좀 더 강한 추력이 일어나도록 프로펠러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전력을 좀 더 많이 공급해서 앞부분을 밀어주는 구조라면 뒷부분에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해서 앞으로 밀어주는 구조의 자동차 또는 비행기, 드론, 열차, 어떤 배 모든 형태는 제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